한양의 한복판에 자리한 춘회루의 용석은 올해 19이 되었습니다. 용석의 부친은 인근의 여러 기루와 큰 객잔을 소유하여 인근의 여러 집안에서 혼처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 뒤면 고을의 큰 상단의 여식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용석은 겉으로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큰 걱정에 쌓여 있었답니다. 첫날 밤을 어찌 치르나 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용석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기루의 여인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싫어했던지라 다 커서까지도 여인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지요. 도련님, 점심 진지 드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용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향단이었지요. 향단이는 37의 나이로 용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돌봐온 늙은 기생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기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기루의 살림을 맡고 있었답니다. 들어오게나, 향단이.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향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늙은 기생이었지만 품위 있는 몸가짐과 지혜로운 말투로 용석에게는 큰 누이 같은 존재였지요. 도련님, 왜 이리 시름에 잠겨 계세요? 며칠 전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으신데. 향단이는 용석의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용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지요. 혹시 혼례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건가요? 용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향단이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아,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향단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릴 적부터 도련님을 봐왔는데 도련님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를까요? 향단이의 따뜻한 말에 용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향단이 사실 첫날 밤이 걱정이라네. 향단이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 근심하셨군요. 객주 어르신이 그리 엄격하게 하셨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용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향단이 자신을 나무라지 않아 다행이었지요. 향단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신부를 어떻게,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는지도. 용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향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도련님, 혼례를 앞두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법이죠. 하지만 향단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신부에게 실망을 줄까 두렵다고. 향단이는 용석의 진지한 걱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도련님, 만약 제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가르쳐 드린다면 어떨까요? 용석은 깜짝 놀라 향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지요. 자네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네, 도련님. 저도 오랜 세월 이 기루에서 많은 사내와 여인들을 경험했지요. 비록 지금은 늙었지만 여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지요. 용석은 당혹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큰 누이처럼 생각하고 있던 향단이에게 그런 것을 배운다는 생각이 낯설었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 외에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향단이, 그것은 좀. 향단이는 용석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을 타는 방법과 싸움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내로서 알아야 할 도리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에 용석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맞다. 이것은 그저 배움의 일종일 뿐이었지요. 그렇다면 향단이 가르쳐 주겠나?
향단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도련님, 제가 늙은 몸이라 직접 시범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하녀 하나를 데려와 함께 가르치면 어떨까요? 용석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녀를? 네, 부엌에서 일하는 정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9살로 아직 순수하지만 총명하고 배움이 빠른 아이죠. 제가 그 아이를 통해 좀 더 실제적인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은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향단이뿐만 아니라 하녀까지 함께 배운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정분이는 제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지켜질 거고요. 용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알겠네, 향단이. 하지만 정말 비밀이 지켜져야 하네. 자네도 알겠지만 아버님이 아시면 정말 큰일이네. 물론입니다, 도련님.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제가 정분이와 함께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5가지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지요. 5가지 기술이라고? 네, 도련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법 같은 거죠. 여인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지요. 용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5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그럼 기다리겠네. 향단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용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날 하루는 용석에게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바삐 움직여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자꾸만 향단이와 정분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도대체 그런 비방이 5가지나 있다는 거지? 그것이 무엇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답니다. 한편 향단이는 부엌으로 내려가 정분이를 찾았습니다. 정분이는 앳된 얼굴에 복숭아 같은 볼이 통통한 예쁜 하녀였지요.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있다가 향단이를 보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큰언니 부르셨어요? 향단이는 정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아,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구나.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네 앞날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향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큰언니? 도련님이 곧 혼례를 앞두고 계시는데 첫날 밤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는 힘들구나. 네 도움이 필요해. 정분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큰언니, 그게 무슨... 걱정 마라. 내가 도련님께 가르침을 드리는 거야. 그저 내가 설명할 때 시범을 조금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이건 모두 도련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고 너에게도 언젠가 혼인을 할 때 도움이 될 비방이란다. 정분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지요. 하지만 큰언니,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나도 알고 있단다. 네가 아직 경험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너도 함께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 여자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너의 서방이 될 분도 좋아할 중요한 비방이란다. 향단이는 정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줄 테니.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지켜질 거야. 정분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이런 비밀스러운 비방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지요. 알겠어요, 큰언니.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엔 모두 그러니 걱정 마라. 오늘 밤 모두 잠든 후에 내 방으로 오거라. 함께 도련님께 가서 가르침을 드리자꾸나.
정분이는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단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부엌을 떠났지요. 마침내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용석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밝히고 기다렸지요. 그의 귀는 발자국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용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지요. 들어오시게, 향단이. 문이 열리고 향단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작은 그림자가 따라 들어왔지요. 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향단이 뒤에 서 있었답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렸던 정분이를 데려왔습니다. 용석은 정분이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예쁜 아이였고 수줍은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지요. 안녕하세요, 도련님. 정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청아하고 부드러웠지요. 어서 오거라, 정분아. 용석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향단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도련님, 먼저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실 기술 중 첫 번째는 입의 기술입니다. 향단이는 호기심 있게 듣고 있는 용석을 보며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5가지 기술이란 첫째 입의 기술, 둘째 손의 기술, 셋째 기름의 기술, 넷째 깊이의 기술, 다섯째 속도의 기술입니다. 용석은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분이도 부끄러움을 참고 귀를 기울였지요. 입의 기술이란 입술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여인의 몸에는 입술로 부드럽게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지요. 향단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배우시려면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향단이는 정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부나 도련님께 첫 번째 기술을 가르쳐 드려보렴. 정분이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요. 큰언니, 그게. 걱정 마라. 내가 옆에서 잘 설명해 줄 터이니. 도련님, 정분이에게 다가가서 여인의 이마와 눈가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것부터 해보세요. 향단이는 부드럽게 정분이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용석은 숨을 멈춘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용석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정분아, 먼저 이마부터 시작해보겠네. 용석은 정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가져다 댔지요. 용석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가로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볼로, 그리고 용석은 향단이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정분이의 얼굴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정분이는 용석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지막으로 입술에 처음에는 살짝 그리고 점점 더 깊게. 용석의 입술이 천천히 정분이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그리고 점점 더 깊게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어지는 순간 용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번에는 정분이의 목덜미로 내려가 보세요. 여인의 목덜미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용석은 향단이의 지시에 따라 정분이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분이는 작게 숨을 내쉬며 몸을 떨었지요. 목덜미는 그렇게 부드럽게 입맞춤하고 때로는 혀로 살짝 어루만져도 여인은 큰 기쁨을 느껴요. 용석은 향단이의 가르침에 따라 혀로 정분이의 목선을 살짝 훑었습니다. 정분이는 놀라서 작은 비명을 내질렀지요. 도련님, 이렇게 여인의 민감한 부분에 입술과 혀로 자극을 주면 그녀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서두르지 않고 여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향단이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련님.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시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아, 고맙네, 향단이. 정분이도 수고했구나. 정분이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단이는 정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정분아, 수고했구나. 내일은 두 번째 기술인 손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 차례란다. 정분이는 아직도 얼굴이 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용석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향단이와 함께 방을 나섰지요. 문이 닫히자 용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한편으로는 향단이의 가르침이 유익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분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뛰었지요. 한편 향단이의 처소로 돌아온 정분이는 아직도 얼굴이 달아오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큰 언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괜찮니, 정분아? 너무 무리하게 시킨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저 처음이라 놀랐을 뿐이에요. 도련님이 생각보다 다정하세요. 향단이는 정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분아. 네 덕분에 도련님께서 잘 이해하신 것 같구나. 내일은 더 중요한 손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 차례야. 준비해두렴. 정분이는 긴장 때문에 지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용석은 하루 종일 어젯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보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밤에 있을 향단이와 정분이와의 만남만이 가득했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용석은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마침내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나. 문이 열리고 향단이와 정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술인 손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향단이는 화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방 안에 은은한 온기가 퍼졌지요. 손의 기술이란 손가락으로 여인의 몸을 어루만져 즐거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손은 입보다 더 섬세하게 여인의 비밀스러운 곳을 탐험할 수 있지요. 용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이것은 특별한 동백기름입니다. 손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부에 닿았을 때 쾌감을 더해주지요. 향단이는 병을 열어 동백기름을 손바닥에 조금 부었습니다. 달콤하고 묘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지요. 정분아, 내가 낮에 가르쳐 준 것처럼 도련님께 손의 기술을 가르쳐 드려 보렴. 정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큰 언니. 도련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손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용석은 조심스럽게 동백기름을 손에 발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지요. 좋아요. 그럼 먼저 제 저고리고름을 조금만 풀어주세요. 어깨와 목덜미를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용석은 조심스럽게 정분이의 저고리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어깨 일부가 드러났지요. 용석은 숨을 들이키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손의 기술은 항상 부드럽게 시작해야 해요. 여인의 살결은 꽃잎처럼 섬세하니까요. 제 어깨를 살짝 만져주세요. 용석은 동백기름을 묻힌 손으로 정분이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정분이는 그 감촉에 몸을 떨었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이제 팔로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어 주세요. 용석의 손길이 정분이의 어깨에서 팔로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천천히 쓰다듬었지요. 정분이는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의 몸은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점차 풀어져요. 제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제 더 민감한 부분인 목덜미로 손을 옮겨보세요. 목덜미는 특히 민감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문지르면 용석은 정분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안마를 했습니다.
정분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도련님, 좋아요. 제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련님이 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석은 계속해서 정분이의 목덜미와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정분이는 점점 더 깊은 쾌감에 빠져드는 듯했지요. 용석은 넋을 잃고 정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분이의 가르침이 얼마나 생생한지 직접 확인했지요. 그래, 정분아. 잘 배웠다.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예요, 도련님. 내일은 세 번째 기술인 기름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용석은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도련님, 내일 뵙겠습니다. 향단이와 정분이는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용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향단이의 처소로 돌아온 정분이는 아직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용석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향단이와 정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달빛이 기루를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마음속으로는 정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의 용석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향단이와 정분이가 함께 문 밖에 서 있었지요. 들어오시게나. 도련님, 오늘은 세 번째 기술인 기름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향단이는 비단 보자기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기름과 향초들이 있었답니다. 기름의 기술이란 특별한 기름으로 여인이 몸 전체를 어루만져 깊은 즐거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즐거움을 전하는 기술이죠. 용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향단이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향단이는 항아리에서 특별한 동백기름을 꺼내 손에 조금 묻혔지요. 이 동백기름은 특별히 만든 것으로 피부에 닿으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 전체에 바르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즐거운 감각을 느끼게 되죠. 향단이는 자신이 손등에 동백기름을 조금 발라 보였습니다. 곧 은은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정부나 도련님께 기름의 기술을 가르쳐 드려 보렴. 정분이는 부끄러워하며 용석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먼저 제 등부터 시작해 주세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정분이는 자신이 저고리를 벗어 등을 드러냈습니다. 용석은 떨리는 손으로 동백 기름을 묻힌 손을 정분이의 등에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어깨에서 시작해 허리선을 따라 내려가세요. 용석의 손길이 정분이의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지요. 도련님, 따뜻하고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이렇게 전체를 감싸듯이 어루만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인은 이런 감촉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껴요. 정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간혹 떨리는 듯했습니다. 용석은 최대한 진지하게 배우고자 했지요. 충분합니다, 도련님.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네 번째 기술인 깊이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분이는 옷매무새를 바로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고맙다, 정분아. 많은 것을 배웠네. 용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깔렸습니다. 향단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저녁, 용석은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향단이와 정분이를 기다렸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의 용석은 재빨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향단이와 정분이가 서 있었지요. 정분이는 어제보다 더 예쁘게 단장한 모습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들어오게나. 도련님, 오늘은 네 번째 기술인 깊이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향단이는 비단 보자기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헝겊 인형 2개가 있었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습을 본뜬 인형이었답니다. 깊이의 기술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합할 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인이 느끼는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술이죠. 용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이는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이 인형들로 기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단이는 2 인형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자 인형을 여자 인형과 결합시켰지요.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처음에는 살짝만, 그리고 점차 깊게. 향단이는 남자 인형을 천천히 움직이며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분이와 함께 연습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향단이의 제안에 용석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분이도 얼굴이 붉어지며 향단이를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이불 위에 누워주세요. 정분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용석을 이불로 이끌었습니다. 용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이불 위에 누웠지요. 이제 제가 도련님 위에 조심스럽게 앉을게요.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용석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련님, 때로는 깊게, 때로는 얕게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인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용석은 정분이의 가르침에 따라 깊이를 조절하며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깊이의 기술이에요. 여인마다 좋아하는 깊이가 다르므로 항상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향단이는 2 사람을 지켜보며 계속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지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련님. 기본적인 깊이 조절은 익히셨습니다. 용석은 아쉬운 표정으로 천천히 정분이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정분이는 숨을 고르며 눈을 떴지요. 이제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입니다. 정분이는 용석과 함께 옆으로 누워 다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련님. 내일은 마지막 기술인 속도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용석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지만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용석은 마지막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게나. 향단이와 정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술인 속도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향단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속도의 기술이란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하며 여인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인을 절정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용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나 도련님께 마지막 기술을 가르쳐 드려 보렴. 정분이는 이미 익숙해진 듯 이불이로 용석을 이끌었습니다. 용석도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자리 잡았지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시작해 주세요.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용석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빨라져 보세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용석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속도의 기술입니다. 천천히와 빠르게를 번갈아 가며 여인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지요. 향단이는 2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인의 간절함을 더욱 키울 수 있지요. 이것으로 5가지 기술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께서는 신부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향단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르침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너무 고맙네. 정분아.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 용석의 목소리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정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정분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분아, 너도 정말 수고했구나. 도련님께 큰 도움이 되었어. 향단이는 정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지요. 정분아, 잠시만. 용석의 목소리에 향단이와 정분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용석은 그들 앞으로 다가갔지요. 정분아, 나는 결심을 했네. 향단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용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분이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어렸지요. 혼례를 취소하겠네. 향단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분이도 놀란 표정으로 용석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마음이 이미 정분이에게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향단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용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도련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그녀는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답니다. 하지만 도련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객주 어르신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게다가 정분이는 하녀이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네. 게다가 객주 아들인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뿐이네. 용석은 정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정분아, 나는 네가 있는 곳이 내 세상이야.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향단이는 두 사람의 얽힌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도련님,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련님께서는 객주 어르신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정분이는 아마도 이곳에서 쫓겨날 거예요. 두 분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향단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지요. 용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네. 향단이. 내일 아침 아버지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겠네. 향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걱정되었지만 도련님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은근히 감동받았지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하룻밤 더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내일 결정하세요.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정분아,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내 결정을 믿어줘. 정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한편 향단이의 처소로 돌아온 정분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큰 언니, 도련님이 정말로 혼례를 취소하실까요? 향단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모르겠구나, 정분아. 하지만 도련님의 결심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너와 도련님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내 마음 깊이 응원한단다. 정분이는 향단이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큰언니도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향단이는 정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분아. 만약 내일 큰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 기루를 떠나야 할 수도 있어. 보따리라도 꾸려두자. 혹시 모르니까.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용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니 두려움도 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석은 정갈한 차림으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용석의 아버지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는 혼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지요. 무슨 일이냐, 용석아? 아버지의 물음에 용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지요. 저 혼례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석의 아버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지요. 뭐라고? 혼례를 취소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 아버님.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용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지요. 제가 정분이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정분이? 그 하녀 말이냐? 아버지가 충격에 차 소리쳤습니다.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아버님. 제 마음은 이미 정분이에게 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객주 주인이 될 사내가 하녀와 사랑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망발이냐? 아버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때렸지요. 배악한 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이미 정해진 혼례를 취소하다니 네가 우리 내 체면을 생각해 보았느냐? 용석은 맞은 뺨을 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지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명령했지요. 당장 그 하녀 정분이를 불러오거라. 그리고 향단이 그년도 함께. 하인이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용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부디 정분이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분명 그년들이 너를 홀렸을 것이다. 얼마 후 향단이와 정분이가 떨리는 몸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향단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용석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향단이 네 년과 이 어린 년이 우리 아들을 홀린 것이냐?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향단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르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 뭐라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그런 요사스런 것을 가르쳤다고? 아버지가 충격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향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지요. 도련님께서 혼례를 앞두고 걱정하시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로. 네 불찰로 우리 아들이 전연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냐? 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향단이를 향해 발을 들어 차려고 했지요. 용석이 재빨리 나서서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향단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라, 이 불효자식아! 이 모든 일의 원흉을 내가 직접 처벌하겠다. 용석은 단호하게 아버지 앞을 막아 섰습니다. 저를 때리시더라도 향단이와 정분이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용석의 대치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때 정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객주 어르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도련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처벌하시고 도련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정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석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정분아, 안 돼. 네 잘못이 아니야. 용석이 정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방에 가두겠다.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용석을 방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용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하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지요. 정분아, 향단이, 제발. 용석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에는 정분이와 향단이 그리고 용석의 아버지만 남았지요.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우리 객주에 이런 수치를 안겨.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향단이와 정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향단이 니녀는 그래도 이 기루에서 20년을 넘게 있었기에 목숨만은 살려주마. 당장 이 기루에서 나가라. 향단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객주 어르신. 하지만 정분이는 그녀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감히 주인과 눈을 맞추다니. 정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지요. 객주 어르신, 제발 정분이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이 기루 근처에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향단이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기루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향단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객주 어르신.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향단이는 정분이를 부축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처소에 들러 보따리를 챙겼지요. 큰 언니, 도련님은 정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향단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도련님과는 영영 이별이야. 정분아, 우리는 멀리 떠나야 해. 향단이는 정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기루를 나섰지요. 뒤에서 하인들이 그들을 쫓아내듯 따라왔답니다. 한편 방에 갇힌 용석은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향단이와 정분이가 기루를 떠나는 것을 보았지요. 정분아, 향단이. 용석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두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문 열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석은 무기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용석이 기루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분이와 향단이의 행방을 찾았지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무렵 한 작은 주막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인 해운포라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였지요. 사흘 동안의 여정 끝에 용석은 마침내 해운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초가집을 찾아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심장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했답니다. 누구십니까? 향단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석은 기쁨에 차 대답했지요. 향단이, 내가 왔네. 문이 벌컥 열리고 향단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요.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향단이 드디어 찾았네. 정분이는 어디 있는가? 향단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용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도련님, 들어오세요. 정분이가 아파요. 용석은 충격을 받고 향단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정분이가 누워 있었지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정분아? 용석은 정분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정분이의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향단이? 향단이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루를 떠난 후 정분이가 계속 슬퍼하더니 점점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열병에 걸렸지요. 용석은 눈물을 흘리며 정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뜨거웠지요. 정분아, 일어나. 내가 왔어.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신가요? 그래, 정분아. 내가 왔어. 널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 정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약한 손으로 용석의 얼굴을 만졌지요. 꿈이 아니신 거죠? 정말 도련님이신 거죠? 꿈이 아니야, 정분아. 내가 정말 여기 있어. 도련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정분아, 널 찾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어. 향단이는 두 사람의 재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아픔이 담겨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정분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용석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이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용석과 정분이는 마을 어른의 주례로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지요. 향단이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야, 정분아. 네, 서방님.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향단이는 그들의 혼례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정분이와 용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요. 어느 날 저녁, 정분이가 물을 길러 나간 사이 향단이는 우연히 용석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정분이와의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용석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물론일세, 향단이. 정분이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네. 그래도 가끔은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테죠. 용석은 향단이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기도 하네만. 향단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도련님께 가르쳐드린 5가지 기술 외에도 여인을 더 깊이 기쁘게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 정분이의 행복을 위해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향단이는 가끔씩 정분이가 없을 때 용석에게 더 깊은 사랑의 기술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지요. 정분이는 목덜미를 더 길게 만지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면 향단이는 용석에게 정분이가 좋아할 만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용석은 그녀의 가르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정분이와의 시간에 적용했지요. 정분이는 점점 더 깊은 사랑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용석과 정분이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향단이는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늙어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향단이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용석을 향한 마음을 모성애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달았지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향단이는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온전히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용석을 향한 마음은 이제 가족을 향한 넓고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석과 정분이 그리고 향단이의 5가지 기술 이야기랍니다. 비록 시작은 서툴고 위험했지만 결국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승리로 끝난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